시간이 멈춘 곳에서 제가 제주도 오래된 서점에서 마주친 그 남자는 2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잊었다고 믿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헌책방. 비 내리는 오후, 저는 그곳에서 그를 봤습니다. 이준서, 48세. 20년 전 제 첫사랑. 준서, 그도 저를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진이? 저는 강수진, 45세. 결혼 18년 차입니다. 남편 김태민, 48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서울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아니, 평범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전 1995년 여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문예창작과. 이준서는 같은 과 선배였어요. 28살 대학원생. 수진아, 이거 읽어봤어? 그는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밀란 쿤데라, 마르케스. 그의 추천으로 저는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선배, 이 소설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나도 처음 읽었을 때 울었어. 우리는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 이야기를 했고, 인생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수진아, 나랑 작가가 되자 같이. 정말요? 너는 재능이 있어. 나보다 훨씬. 그해 가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걷고 한강변을 산책하고 밤새 글을 쓰고 완벽했어요.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선배. 하지만 1996년 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준서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준서는 장남이었고 집안 형편은 어려웠죠. 수진아, 미안해. 나 군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동생들 학비도 있고 대학원은 나중에 다시 다닐게. 하지만 그리고 군대 다녀오면 취직해야 할 것 같아. 작가의 꿈은 접어야 할 것 같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선배, 그럼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 3년, 아니 5년 정도? 5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기다릴게요. 꼭. 그렇게 준서는 군대에 갔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 1년은 자주, 그 다음 1년은 가끔, 그리고 1998년 편지가 끊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하지만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000년 부모님의 소개로 김태민을 만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성격, 좋은 집안,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있었죠. 저는 준서를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어야 했어요. 2002년 결혼했습니다. 2005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준서를 잊은 척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20년 전 첫사랑을 우연히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수진아, 정말 너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나야. 여기서 뭐해? 남편이랑 여행 왔어. 너는?
나는 여기 살아. 제주도에? 응. 10년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커피 마실래? 응.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2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홍대 카페처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혼했어. 아들도 있고. 너는? 나는 혼자야. 결혼 안 했어? 했었어. 10년 전에. 근데 5년 전에 이혼했어.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사랑이 없었어. 처음부터. 너도 알잖아.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거.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수진아, 20년 전에 연락 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 그래서 바로 취직했어. 공장에 밤낮으로 일했지. 그리고 어머니가 중매를 시키셨어. 거절할 수 없었어.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럼 나한테는 왜 연락 안 했어? 할 수 없었어.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눈물이. 바보야. 나는 기다렸는데. 알아. 미안해. 그럼 지금은 이혼했다며? 응. 5년 전에 제주도로 왔어. 새로 시작하려고. 뭐 하면서 살아? 작은 서점 운영해. 아까 그 헌책방 봐. 그리고 가끔 글도 써. 글을? 응. 너랑 약속했잖아. 작가가 되기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글 쓰고 있어? 아니, 안 써. 왜?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 그래도 꿈을 버리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네. 너는 이혼했으니까 자유롭지. 나는 가족이 있어.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뭐? 지금 행복하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가? 18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럼 불행한 거야. 수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사실 보살이잖아.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저녁 먹으러 가자.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해. 그래, 준서야.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수진아. 응? 내일 또 올 거야? 서점에? 모르겠어. 오면 좋겠어. 할 얘기가 많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또 갈 거라는 걸.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만나러 가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서점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 산책한다고 했어요. 왔구나. 준서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서점은 아담했어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커피 향이 풍겼죠. 여기 정말 좋네. 그치? 내 꿈이었어? 작은 서점 하나 차리는 게. 이렇네. 꿈을. 늦었지만. 우리는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대학 도서관을 걷던 것처럼. 수진아, 이거 봐. 준서가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이게 뭔데? 우리가 20년 전에 같이 쓴 소설. 기억나? 1995년 가을. 우리는 함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시간이 멈춘 곳에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로맨스였죠. 아직 가지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 보물인걸.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글씨와 준서의 글씨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이거 끝까지 못 썼지?
네가 군대 가면서 지금이라도 완성할까? 진짜? 응. 같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서울에 살고 괜찮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되잖아.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꿈. 그날부터 저는 매일 준서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2주 후,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밝아진 건 준서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 남편과 아들이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준서와 소설을 썼죠. 오늘 쓴 부분 정말 좋아. 네 감성이 살아있어. 고마워. 너도 잘 썼어. 수진아, 보고 싶어. 나도 다시 제주도 올 수 있어? 모르겠어. 핑계를 찾아야 하는데. 그럼 내가 서울로 갈까? 안 돼. 위험해. 왜? 우리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수진아, 솔직해지자. 우리 다시 사랑하고 있잖아.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준서야, 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를 사랑해. 변한 게 없어. 하지만 나는 결혼했어. 아들도 있고.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20년 동안 잊으려고 했는데 못 잊었어. 그럼 어떡할래?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그를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여보? 응? 우리 행복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글쎄, 불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불만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어. 하지만 남편은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제가 변했다는 걸. 사랑 없는 결혼 vs 늦게 찾은 진짜 사랑.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남편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했죠. 수진아, 준서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환한 미소.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일몰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소설 거의 다 썼어. 정말? 이번 주면 완성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 소설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야? 준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나는 끝내고 싶지 않아. 이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나랑 같이 살자. 여기서. 뭐라고? 이혼하고 제주도로. 와, 우리 같이 서점하면서 글 쓰자. 준서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나는 아들이 있어. 고등학생이야.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고. 아들도 데려와. 나도 잘해줄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나는 무서워. 모든 걸 버리는 게.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무것도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찾는 거야. 네, 진짜 인생을. 하지만 남편은 그 사람 사랑해? 아니, 그럼 됐어. 사랑 없는 결혼은 감옥이야.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동창 모임 잘 되고 있어? 그래. 내일 들어온다며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서야, 나 호텔로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도 돼?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똥 모든 게 폭발했어요.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서야.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어떡하지? 나 정말 큰일 났어. 왜?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하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솔직하게 말하면 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쉽게 나올 말이야? 안 쉽지? 하지만 해야 해.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준서야,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한 달 후에 답할게. 알았어. 기다릴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잘 다녀왔어? 피곤해 보이네. 쉬어.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다른 남자 있어?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이상해.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그리고 나를 안 쳐다봐. 있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야? 미안해. 누구야? 언제부터? 20년 전 첫사랑이야.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나는 뭐야? 18년 동안 뭐였어? 좋은 남편이었어. 좋은 아빠였고.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거지?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18년 결혼 생활 vs 20년 전 첫사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눈치를 챘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왜? 심하게 싸운 것 같은데.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주일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너도 원하는 거잖아. 그 남자한테 가고 싶은 거. 하지만 뭐 아들?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태민아, 나도 생각해봤어. 18년 동안 우리는 사랑 없이 살았어. 이제 그만 끝내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18년 동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들한테는 네가 말해. 엄마가 다른 남자 때문에 떠난다고. 그건 너무 잔인해. 진실이잖아.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왜 이혼해?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남자? 엄마 첫사랑이야. 20년 전에 헤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 가족을 버리는 거야? 민준아. 엄마, 정말 이기적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아들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정말? 근데 아들이 나를 원망해. 그럴 수밖에 없어. 시간이 필요해. 준서야, 나 진짜 잘하는 걸까? 뭐? 가족을 버리고 너한테 가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수진아, 나는 이기적인 엄마야.
나쁜 엄마고.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거야. 하지만 아들도 크면 이해할 거야. 정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졌어요. 저는 매주 주말에 만나기로 했죠. 수진아, 이제 제주도로 올 거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갈게.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주도로 왔습니다. 준서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준서야.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마음에 들어? 좋아. 그날부터 저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서점을 도우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 부분 정말 좋은데? 그래? 고마워. 우리 소설 출판사에 보내볼까? 진짜? 충분히 가능성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설은 출판사에 보내졌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수진아, 출판된대? 정말? 내년 봄에 출간된대.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준서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주말에 만나도 아들은 저를 피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글쎄,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언젠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어떻게 온 거야?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 뭐?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미안한 거야. 아빠가 말했어. 엄마도 인생이 있는 거라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태민이가? 응. 아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알지? 응.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그럼 됐어. 나도 이제 이해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용서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과 화해하셨나요? 따뜻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준서와 함께 쓴 소설 시간이 멈춘 곳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수진아, 이세 들어간대. 정말 대박이다. 이제 진짜 작가네. 우리 20년 걸렸지만 늦었지만 이뤘어. 어느 날 전 남편 태민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책 읽었어. 정말? 응, 정말 좋더라.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나도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진아 덕분에 깨달았어. 사랑이 뭔지. 다행이다.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하자. 응, 그러자. 아들도 자주 제주도로 놀러 옵니다. 준서와도 친해졌어요. 준서 아저씨, 이거 맛있네요. 그치?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엄마,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 그러게, 엄마도 놀랐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어느 일요일 아침 준서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응? 후회 안 해? 뭘? 이혼하고 나한테 온 거. 가끔 죄책감은 들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다행이다. 너는? 나는 매일 감사해. 너를 다시 만난 게.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우리 다음 소설 뭐 쓸까? 글쎄, 이번엔 해피엔딩으로 쓸까? 좋아. 우리처럼. 우리가 해피엔딩이야? 당연하지.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래, 해피엔딩이네.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아들과 전 남편도 참석했죠. 엄마, 축하해. 고마워.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응, 너도. 태민도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준서씨, 수진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잘할게요. 지금 저는 50살입니다. 준서는 53살이고요. 우리는 제주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글을 씁니다. 수진아, 이번 소설 제목 뭐로 할까? 두 번째 시작은 어때? 좋아. 우리 이야기네. 그러게.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서야.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요. 시간도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45살에, 50살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선택할 용기. 당신에게도 시간이 멈춘 곳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용기를 드릴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시간입니다.